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책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허영만 선생님이 이 만화책으로 엮은 한 권으로 보는 꼴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정권이 여러 가지가 있었나 본데 제가 그 중에 한 권을 이게 초판이 2011년도에 출판돼서 여태까지 19판을 발행했대요. 이게 이제 2024년 8월 30일 날 해놓은 겁니다. 여기 머릿말도 특이하게 다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꼴의 고수가 되자.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얼굴을 바꾸기 어렵다.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다. 돈을 벌기도 어렵다. 벌어놓은 돈을 지키기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명 대학교를 나오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 일을 곧잘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파격적인 월급을 인상을 요구했다. 근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특별히 급여를 인상할 만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묵살했다. 그랬더니 회사의 약점을 들고 협박했다. 5천만 원 안 주면 폭로할 거야. 자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칼을 들이댄 것이다. 5천만 원은 1년 연봉인데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계산은 뒷전이다. 그자의 탁한 수면 위 아래에 숨어있던 뾰족돌이 있다. 꼴을 보는 것은 수면 아래를 살피는 것이다. 먹지 않고 음식 맛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건 쉬워. 통장 겉을 보고 잔고를 파악할 정도라야 고수지. 고수를 무시하는 고수가 있다. 위험이 있는 곳은 모두 피해간다. 그러나 계속 이러다간 이 꼴이 난다. 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만 다니면은 혼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인가 봐요. 결론은 마음가짐이다. 눈은 이래야지. 이마가 좋군. 코는 재산을 까먹지 않겠고 얼굴 윤곽은 끝. 최고야. 이자가 진짜 고수다. 행복은 고수가 만든다. 고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앞장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오래 사는 복, 제복만땅, 마음을 읽는다, 학문을 이루다, 성공의 지도, 함께 살아가는 복, 선악을 보다, 천인천색, 만인만색, 나중에는 이제 색깔까지 이렇게 보는 것까지, 그리고 부부궁은 자녀궁, 노년까지 행복하게, 꼴은 균형과 조화, 인생 역전의 꿈 이렇게 차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관상법, 세마당만 고루 잘 갖추어도 50점은 한다. 세마당, 세 개의 마당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이제 상정, 중정, 하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윗마당, 발제부터 인당까지 이게 상정이죠. 1세부터 30세까지 초년의 운을 보는 상정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임원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어 너무 낮지 않고 좌우가 대칭이며 넓고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고 이마를 덮어 너무 낮지 않고 그리고 넓고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봉긋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마가 이렇게 있으면 넓고 이렇게 높아야지 되는 거죠. 높아야. 이게 이제 초년운을 하는데 이거는 귀도 이제 보면 초년운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귀, 이마 이거는 이제 부모가 만들어준 부모의 영향이 큰 거고 그때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심신적으로 편했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마당 인당부터 코까지 보면은 눈 바로 밑에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인당부터 여기서부터 코끝까지 여기를 보고 중마당 몸은 9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다. 눈과 코가 있는 중정은 31세 때부터 50세까지 운을 본다. 이게 나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랫마당 하정 코끝부터 턱까지 코끝에서 그 입술 이렇게 있고 이 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하정입니다. 상정, 중정, 하정이 사실은 1대 1대 1이 돼야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51세 이후 말년의 운세를 본다. 턱이 짧거나 너무 길면 이건 역시 불균형이다. 턱이 너무 길으면 상정을 치고요. 이마를 치고 그러면 부모를 친다는 얘기죠. 치고 너무 짧으면 이마가 턱을 쳐버리니까 하관이 짧으면 노후에 이제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러는 분들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턱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턱을 좀 보완하면 그게 좀 보완이 됩니다. 얼굴을 크게 세 마당으로 나누면 초년, 중년, 말년을 운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조화로워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한 곳이 너무 특출나게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러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세 마당이 고루 균등해야 한다. 치우침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균형과 조화만 갖추어도 50점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얼굴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하는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두각이라고 그래서 양 머리 끝에 두상을 말하는 거죠. 두상 끝에를 양쪽을 두각, 그리고 이마와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나 있는 걸 발제, 그리고 눈앞에 월각, 일각, 번지천장, 복당. 그러니까 천창하고 복당이 이게 이마 끄트머리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막골이라고 해서 눈썹 끝에, 어미 끝에, 이게 부부궁도 이쪽에 있죠. 역막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도 부부궁도 이쪽에 있습니다. 중정은 눈썹과 눈썹 사이의 윗부분을 중정, 인당, 상근, 준두라고 하고, 눈 밑에를 와잠이라고 하고, 광대뼈를 광골, 그리고 범령이 입술 옆에 있는 내려오는 것, 이 범령은 책임감 같은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턱은 아시다시피 왼쪽 귀, 오른쪽 귀, 귓바퀴, 귓볼, 그리고 명문이라고 그래서 귀 안쪽, 귓바퀴 안쪽을 명문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이대가 나오는데, 나이를 보면 왼쪽 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1세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7세까지, 오른쪽 귀는 8세서부터 시작해서 14세까지를 나타내며 14세에서 넘어가면 이제 이마 끄트머리서부터 15, 16, 17, 17, 18, 19, 20, 21, 22, 23, 24. 그러니까 이마가 초년 학생,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양쪽에 번지 천장이 있는 곳에 29, 30까지 해서 여기 이마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이 끄트머리가 눈썹 끝에 오른쪽은
그러니까 왼쪽을 중심으로 31세, 왼쪽은 32세, 33세, 34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1세, 이게 상근이 있는 부분을 41세로 중심으로 해서 42, 43 이렇게 쭉 48세, 49세, 50세 콧볼이 그러니까 50을 내비로 두고 그리고 중년이 대표하는 47세, 48세는 양쪽 광골 그 눈동자 같은 경우에 35, 36, 37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대 후반이었을 때가 눈이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선을 위로 해서 그 준두 사이가 50대 51, 52 이렇게 해서 60세까지 그리고 그 이유가 입술선을 중심으로 한 게 기준으로 잡으면 60대 그리고 그 밑에 턱선을 끝으로 해가지고 70에서 75세, 8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분별 연령별 관상 포인트 1세에서 14세는 귀로 보는 거죠. 귀. 유년기에 부모 궁을 본다. 총명학당으로 지혜와 학업 성취 등을 볼 수 있다. 윤곽이 뚜렷할수록 명문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귀 속이 이렇게 넓을수록 귓바퀴가 풍요로울수록 좋다. 특히 귀 윗부분은 둥글게 클수록 공부를 잘한다. 귓바퀴가 풍요롭고 단단하면서 귓볼이 도톰하게 살짝 늘어지면 덕이 있고 지혜롭다. 지나치게 두터워서 늘어지면 욕심이 과하다. 거기에 검은색이 돌면 욕심이 충천하여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 귀는 얼굴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보일 듯 말 듯해야 귀가 귀하대요. 위로는 눈썹까지 아래로는 준두까지 준두를 지날 만큼 수려하면 참으로 귀하여 지위가 높고 제복이 많고 수명도 길고 하는 일마다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눈썹 위로 올라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준두 코끝까지 그 기준 잡아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참고로 귀를 볼 때 남자 기준으로는 1세에서 7세가 왼쪽 귀, 8세에서 14세가 오른쪽 귀. 여자는 반대예요. 오른쪽 귀를 어렸을 때 그 1세에서 7세 왼쪽 귀를 8세에서 14세까지를 봅니다. 발제 15세는 발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고 발제는 들쑥날쑥하지 않고 가지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마에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요즘에 이마선 정리하는 분들도 많죠. 귀하다. 그리고 16세 발제 바로 아래 이마 그러니까 측면에서 볼 때 이마가 수직으로 서야 귀한 이마다. 이런 이마는 공부를 잘한다. 귀한 이마는 부부궁이 좋으니 어려서 풍요롭고 부모의 성품이 고상한 집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일각, 월각, 양쪽 눈동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곳을 일각과 월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17세, 18세예요. 일월각이 똑같이 솟고 구슬이 박힌 듯 살짝 높고 둥글면 부모가 함께 오래오래 해로하고 아주 건재하다. 일월각이 잘생기면 대개 부모가 신분이 높게 출세하며 자신도 귀하게 된다. 25세 중정 인당 바로 위를 말한다. 인당이 눈썹과 눈썹 사이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 그리고 상근 여기가 중정 마치 돼지의 간을 엎어 놓은 것처럼
도도록하게 풍성하면 큰 벼슬을 하거나 출세한다. 28세 눈썹 사이가 인당이에요. 인당은 지혜의 근본이다. 넓고 평편하면 좋으며 약간 도도록하게 풍요로우면 정신력이 강하다. 학구파다. 꺼지거나 흉터가 있거나 주름이 산란하게 있거나 산란한 거는 막 지저분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떠한 티끌도 있으면 안 된다. 비록 작은 수두 자국일지라도 인당에 있으면 치명적이다. 대개의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인당은 지혜의 근본, 넓고 평평하면 좋으면 약간 도도록하게 풍요로우면 정신력이 강한 학구파. 눈썹 사이가 도톰하고 넓고 깨끗하게 맑으면 학문을 이루어 재앙을 보살피는 벼슬길에 오른다. 눈이 중요하지만 눈 이전에 봐야 할 곳이 바로 이 눈썹 사이다. 눈썹 사이는 수명과 모든 운세의 왕성함과 쇠약함을 가름하는 운명의 총본부 바로 미터다. 바로 미터이다. 조만간 저기 뭐야 성형외과 가서 인당 위에 주름을 지워야 될까 봐요. 26세, 27세, 29세, 30세에 해당하는 천창. 눈썹 끝의 윗부분으로 26세, 27세에 해당하는 복당이다. 이 천창이 눈썹과 눈썹 끝에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게 천창. 이마의 양쪽 끝 모서리가 29세, 30세에 해당하는 번지이다. 복당부터 인당까지 모두 천창 속에 속한다. 천창에 속한다 라고 얘기했죠. 천창. 여기 번지, 천창, 복당. 눈썹 끝의 윗부분. 눈썹 끝의 윗부분. 이렇게 천창. 번지, 천창, 이게 복당. 이마의 양쪽 끝에 모서리가 29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번지, 복당으로부터 번지까지 모두 천창에 속한다. 1월각에 속은 데다 이마가 풍성하고 널찍하게 생기면 이쪽으로 기울거나 꺼지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거나 꺼지지 않으면 높은 관장에 오른다. 그리고 눈썹은 형제여 친구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본다. 눈썹은 소위 이름을 떨치는 공명성으로 눈썹이 좋으면 인기가 많고 널리 이름을 날린다. 연예인 중에 눈썹 하나 좋아서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이 많다. 슬기로운 지혜는 눈썹에서 나온다. 인간의 됨됨이나 모든 정신적인 것이 눈썹에 있다. 눈썹은 눈의 길이보다 약간 길어야 한다. 눈썹이 길면 천창의 기운을 받아 제복을 누리고 오래 산다. 눈썹이 너무 짧으면 집안에 형제가 없다. 눈두덩이는 풍요로워야 하지만 눈이 튀어나온 것과는 다르다. 이때가 33세에서 34세예요. 눈썹부터 눈두덩이까지 모두 눈의 범주에 속한다. 눈의 기운은 35세부터 해당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눈두덩이에 해당하는 33세부터 운이 트이고 전성기를 누린다. 눈의 전기가 눈두덩이까지 뻗은 것이다. 3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눈은 흑백이 분명하고 검은 동자가 검을수록 빛이 날수록 좋다. 빛이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다. 가급적이면 흰자보다 검은 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야 한다. 이 검은 동자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좋은데 검은 동자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좋아야 하는데 마치 다이아몬드 결정처럼 단단하게 맺힌 듯한 눈동자를 말한다. 즉 눈매가 크거나 둥글지 않고 가늘고 길어야 하며 눈매가 크거나 둥글지 않고 가늘고 길어야 하며 검은 눈동자는 용의 여유주를 물고 있는 듯
눈꺼풀에 살짝 숨어 있어야 한다. 눈은 늘 보면 타고난 천품과 지혜, 관록, 제복, 보복운, 건강 등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콧불이 상근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상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콧불이라고 하니까. 두 눈 사이에 있는 코의 뿌리는 넓고 풍요로워야 운이 좋다. 상근이 좋은 사람은 이 시기에 사업을 하면 번창하고 출사를 하면 관록을 먹는다. 코의 시작이며 근본인 상근은 맑고 깨끗해야 한다. 상근이 좋으면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를 지키며 건강한 부인을 얻어서 많은 자손을 둔다. 이곳이 푹 꺼지지 않고 웅장하게 쭉 뻗어내리면 조상복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이다. 콧뿌리는 재물과 건강의 근본이다. 48세 준두 코끝은 높지 않고 쭉 내밀어지지 않고 펑퍼짐하게 납작한 듯 하면서 둥글어야 하고 살은 단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코끝이 너무 이렇게 쭉 뻗어서 높지 않고 그리고 약간 좀 펑퍼짐하고 그리고 납작한 듯 해서 둥글어야 된대요. 이런 코는 제복이 있고 배우자 복이 있다. 코끝이 너무 빈약해서 날카로운 사람은 인덕이 없다. 가난하고 고독하다. 풍요롭고 넓게 퍼져 있어야 한다. 콧방울은 금고다. 콧방울이 풍성하면 제복이 많다. 콧방울이 콧구멍을 잘 쌓아주면 제복이 좋아 낭비를 하지 않고 이제 관리를 잘하며 재물을 모으는 지혜가 있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낀다. 콧구멍이 너무 뻥 뚫려 있으면 기운이 다 새나가고 수명도 길지 않다. 콧구멍이 너무 작으면 인색하다. 이게 49세에서 콧방울은 49세에서 50세래요. 코 전체는 콧뿌리부터 코끝, 콧방울까지 코는 평생의 재물을 총괄하는 곳이다. 재물복을 보는 곳은 천창, 턱, 콧방울, 두 눈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코다. 코끝이 좋고 코뿌리가 약하면 돈을 벌었으나 버틸 힘이 부족하니 오래 간수하지 못한다. 콧뿌리부터 코끝까지 비뚤어짐 없이 곧게 내려와야 하고 빈약하거나 뾰족하지 않게 살로 풍요롭게 덮어 있어야 좋는 코다. 콧대의 뼈가 두드러지게 노출된 코는 기가 세고 사납다. 인간관계, 제복, 성공운도 좋지 않다. 콧뼈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뾰족한 사람은 그 말을 너무 날카롭게 하고 말에 칼을 날처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대요. 46세에서 47세인 광대뼈. 코, 이마, 턱과 함께 오화극을 이루는 양쪽 광대뼈는 코와 함께 얼굴 중앙마당에 위치하며 권세를 담당한다. 광대뼈는 정면을 향해 적당한 살과 함께 둥글게 우뚝 솟아야 하지만 코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광대뼈가 좋은 사람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고 주관이 뚜렷하다. 또 인덕이 좋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성공한다. 51세인 인중, 코와 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인중에서부터 말년으로 접어든다. 동서남북 모든 불이 인중으로 향하고 인중을 통해 입으로 흘러든다. 인중은 깨끗하고 또렷하고 길어야 한다. 인중은 깨끗하고 또렷하고 길어야 한다. 무엇보다 깊어야 한다. 인중이 가늘게 좁아도 곤란하고 흐릿해도 안 된다.
좋은 인중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말년에 잔손복이 있다. 만물의 근원인 물이 모이는 곳이니 제복 또한 넉넉하다. 그러니까 인중이 가늘고 깊이가 없거나 흐릿해 보이면 외로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56세에서 57세 범령은 콧방울에서 시작해서 입가를 지나 강물이 흐르듯 비스름이 내려오는 주름으로 수명과 말년의 운세를 관장한다. 범령 나이는 원래 56세에서 57세지만 콧방울의 나이인 49세서부터 영향을 받는다. 남자는 범령이 아주 깊고 힘있게 웅장할수록 관록과 명예가 높다. 여자는 범령이 너무 깊지 않고 은은히 부드럽게 내려와야 한다. 이게 범령은 책임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깊고 힘있게 웅장할수록 그러니까 책임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좋다는 얘기예요. 60세에 해당하는 입과 입술은 심장의 발로인 입술은 붉고 맑아야 한다. 입술은 두텁고 네모진 듯 둥글어야 하며 입술 꼬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면 배가 뒤집히는 꼴이다.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두터워야 한다. 눈이 잘생기고 입술까지 중후하게 잘생기면 부자다. 경면주사처럼 깨끗하게 붉은 입술은 경면주사는 그거예요. 아시죠? 부적 쓸 때 쓰는 빨간색 염료예요. 경면주사처럼 깨끗하게 붉은 입술은 마음이 공평무사하다. 입술이 밝으면 마음이 아름답고 현명하다. 맑은 데다 생긴 것까지 사각형으로 꽉 찬 듯하면 높은 벼슬과 부귀가 따른다. 입술이 거스름한 자는 도둑놈 심보에 음탕하기까지 하다. 입이 못생기면 기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를 마치지 못한다. 이게 입술이 붉어야 하는 거는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술이 붉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66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턱, 66세에서 69세에는 턱관절이 있는 곳에 해당하지만 턱 전체가 말년운이다. 턱이 풍대할수록 후덕하고 재물복이 많다. 턱이 뾰족하게 빈약하지 않아야 하며 턱 전체가 둥글고 적당히 살로 덮여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여자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분들은 턱이 좀 빈약하면 턱 수염이 있다 그러면 수염을 길러서 덮으면 되는데 여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살집이 좀 있어가지고 이중턱이 되면 그게 좀 보완이 돼요. 70세 턱끝 입술 아래에서 턱을 말한다. 턱은 둥글고 앞으로 적장이 나온 듯 해야 제복이 좋고 부부금슬이 좋다. 치아는 유년기 때부터 노년까지 평생을 본다. 치아는 12학당 중 마지막 결정판으로 치아 좋은 사람이 학문을 추구하며 기필코 그 학문을 이루어 학자가 되고 관록을 크게 먹는다. 식욕이 넉넉하고 수명 또한 길다. 치아가 잘생기면 신의가 두텁고 마음이 단단해 마음먹은 일을 이루고 만다. 치아는 단정하게 가지런히 꽉 차이고 사이가 뜯지 않고 빽빽하게 차야 한다. 색깔은 깨끗해야 하나 백기가 서리면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하얀 것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청결하고 맑게 빛나야 한다. 치아에 윤기가 있으면 제복이 많다. 대문치 2개는 특히 삐뚤어지거나 틈이 보이면 안 좋다. 대문치는 앞에 여기 첫 번째 있는 가운데 2개를 말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복에 대한 거. 그 다음부터 이제 만화가 나와요. 계속 읽어도 되겠죠. 아직 시간이. 5가지 복이 있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복, 재물복,
처복 또는 남편복. 살만치 살고 난 뒤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고통 없이 눈을 감는 복, 죽는 복이죠. 오래 사는 복. 그 중에서 으뜸은 오래 사는 복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오래 사는 게 최고. 만화로 그려져 있네요. 그 꼴로 90세, 100세 살면 뭐해.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지. 오래 사는 복 다음이 재물복이다. 또 재물이 있다 해도 건강이 시원찮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질 못한다. 형님 히말라야 트레킹 가십시다. 나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잘 갔다 와. 그쵸. 돈만인데 내가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건강에도 돈이 없으면 먹갈리라도 취하게 마실 수 없다. 재물이 없으니 오래 사는 것도 욕된 인생이다. 나이 들어서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 말만으론 대접받지 못한다. 내 텐트 쳐줄 사람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오죠. 입은 꼭 다물고 지갑은 자주 열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 허나 아무리 부자인들 수명이 짧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독자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오래 사는 복, 재물복. 저는 재물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저는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오래 사는 건 아프면서 오래 살고 돈 없으면서 빈곤하게 오래 사는 건 그렇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도 좀 있고 내가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재물도 좀 있고 이래야 오래 살아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정제쌍전. 건강한 몸과 재물이 쌍으로 완전해야 한다. 한 가지만 있으면 부족하다. 두 가지를 다 타고나면 복 중에 복이다. 그쵸?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가 자식보다 낫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울타리다.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손실이 많다. 치아가 울타리격이다. 음식을 씹을 때 위아래가 잘 맞아야 잘게 씹을 수 있다. 촘촘하지 않으면 음식이 빠져나가고 영양이 빠져나간다. 튼튼한 울타리는 단단한 땅 위에 세울 수 있다. 곡괭이가 안 들어간다. 낑낑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 치료하는데 1억을 넘게 쓴다면 그 나이 넘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 돈이 들여요. 옆에서 이제 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그럴만도 하겠어. 요즘은 인생을 90세까지 계산하거든. 일을 잘 고치면 남은 30년은 걷던하단 말이야. 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금연하고 금주하고 금색하고 금곡하고 담배 끊으면 1망, 술을 끊으면 2망, 섹스를 끊으면 3망, 곡기를 끊으면 4망이 돼요. 잘 먹어야 건강해져서 섹스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다. 돈이 많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잔치 구경만 하게 된다. 내 돈으로 잔치하니 분해서 오래 못 산다. 그때 치아를 고칠 결 돈 아깝다고 안 고쳤더니 관 속에 틀니 넣어 드릴게요. 이러네. 여기 도장 좀 찍어줘. 막 이래가면서. 이가 자식보다 낫다. 지극히 효도한들 음식을 대신 씹어줄 수는 없다. 10년 내로 유산받긴 틀렸어. 잘 드시니까. 몸의 윤활유를 체크하라. 귀는 마음이다. 귀가 잘생긴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다. 귀가 둔하게 생겼으면 사고방식이 무디고 귀가 날카롭게 생겼으면 예리하나 정이 없다. 귀는 콩팥과 연결되어 있다. 콩팥 기능이 왕성하면 물이 많다.
물은 호르몬이다. 윤활유다. 윤활유가 많아야 뇌가 팍팍 돌아가고 잉크가 많아야 메모리가 잘 된다. 잉크가 마르면 메모리가 안 된다. 치매가 온다. 콩팥 기능이 치매하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네. 나이가 들면 물이 부족해서 자꾸 침이 마른다. 뇌는 엔진이다. 윤활유가 있어야 엔진이 잘 돌아간다. 윤활유가 부족한데 엔진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엔진이 타버린다. 미쳐버린다. 그래서 가끔 머리를 식혀줘야 한다고. 엔진 오일이 말라붙기 전에는 걸쭉해진다. 기계가 멈추기 직전이다. 이런 상태가 피부의 색깔로 나타난다. 귀의 색깔이 때가 낀 듯이 어두우면 콩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관을 준비하라. 어두운 귀의 색깔이 밝아지면 콩팥이 살아난다. 병자가 일어난다. 귀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귀가 윤기 있고 맑아야 오래 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